송은재TV 시작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저건 아닌데, 저건 고쳐야 하는데, 저건 잘못된 것인데 라는데 고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간첩이 있는데 간첩을 잡지 못했습니다.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 마약에 대한 수사가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KBS 수신료를 왜 KBS도 보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 왜 이걸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로 징수를 해야 하느냐? 고쳐야 하는데 30년 동안 고치지 못했습니다. 민노총의 간첩 혐의, 간첩 수사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민노총의 건설 현장을 비롯한 불법 노조 행위, 지난 20년이 넘도록 누구도 저걸 고쳐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도 정부도 언론도 시민사회단체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올까봐 이미 기득권이 되어서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애써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치, 상식을 내세워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 노조 행위 바로잡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노총의 간첩 혐의가 드러날 때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했을까? 마약 마찬가지고 KBS 수신료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그런 것들이, 비정상이 이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BS 수신료 부분과 마약 부분, 마약 수사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옳으냐 그르냐,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공개 토론에 붙였습니다.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 제안은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걸 공개 토론에 붙인 것은, 공개 투표에 붙인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은재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KBS 수신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이 수신료 분리 징수 부분이다. 이걸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개 토론에 붙였다. 모두 참여하셔서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 참여해 주십사. 당시에 4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지금 6만 명이 되고 어제 저녁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6만 명 가까이 참여해서 96.5% 압도적으로 KBS 수신료를 분리해야 한다.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야 된다. 라고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제 송은재TV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쉽게 할 수 없느냐. 까다로워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본인 인정도 해야 되고 너무 절차가 어렵다. 결국은 하지 못했다.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했다. 많은 분들이 의사를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절차는 고치기로 했다. 좀 더 쉽게 고치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했고요. KBS 수신료 이 부분은 해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왜 KBS도 보지 않는데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 또 지금 케이블 TV 사용료,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요금도 내고 수신료 왜 이렇게 이중으로 내야 하느냐? 지금 이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합니다. 방통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하느냐 아니면 시행령을 바꿔서 이게 가능하냐라는 논의입니다. 지금 2,500원 받고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걸 지금 오히려 3,800원으로 올리겠다. 오히려 수신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KBS 수신료를 더 징수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자. 지금 이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과는 정반대의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바꿔야 합니다. 징수 방법도 바꿔야 하고 KBS를 보지 않는 사람은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 이 바뀐 방송법에 따라서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제로. 방송법에는
KBS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이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이렇게 강제로 받는다라는 것은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이 전기요금과 합해서 받는 이걸 개선한다. 이건 시행령만 고쳐도 현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수완박법이 있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의 일부 수사권을 회복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분리해서 받아도 방송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부분만 고쳐서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받는 방법, 이건 가능합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그런데 방송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TV가 있으면 KBS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뜻은 KBS 보지 않는다. 그런데 왜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바꿔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공영방송 체제가 사라지고 있고 수신료도 낮추고 있고 없애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 중에 이 법을 바꾸는 것은 이제 총선이 지나서 국회에서 민주당의 다수당, 저게 없어져야 가능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시행령을 고쳐서 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일단 분리시키고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뒤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총선 뒤에 이 국민의힘이 방송법을 바꾸기까지, 지금 민주당은 방송법을 여러 가지를 바꿔서 KBS 수신료를 오히려 올려주고 오히려 KBS 같은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민주당이 장악하려는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시행령을 고쳐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이 방법을 택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KBS 수신료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납부 거부 운동을 벌려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약입니다. 마약. 지금 대치동에서 중학생까지 마약 음료를 먹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국민적인 충격입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지대다라고 했던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느냐.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계속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마약 담당 부서를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를 비롯해서 계속 없애왔고 예산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경찰이 맡도록 했는데 경찰이 맡고 난 이후에 마약이 5배 이상 늘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탄을 하면서 마약이 이렇게 중학생까지 퍼질 수 있는 것은 마약 요금이 싸졌기 때문이다. 마약 요금은 왜 싸지느냐?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마약 수사 단속을 하게 되면 마약 가격은 오르게 된다. 그러면 단속으로서 마약을 잡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마약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유통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 또 이야기합니다. 왜 마약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민주당은. 왜 조폭이나 깡패나 마약이나 위증사범이나 무고죄나 이걸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느냐. 왜 그러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참 거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국내 유통되는 마약이 5배,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중학생에게까지 마약을 판매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뒤에는 중국이 있다. 북한이 있다. 지금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마약 수사를 막는 것이냐.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마약 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마약 관련 검찰의 수사를 위한 예산을 전부 거의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박범계를 비롯해서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신고청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마약 수호 정당인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방탄을 넘어서 범죄를 수호하고 범죄를 옹호하고 범죄 정당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젠 이건 정당도 아니고 이건 뭐 이미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추미애를 비롯해서 박범계 등이 계속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에 대한 합헌 판결,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은 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그 판결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검찰이 꼭 해야 될 수사 최소한을 회복시켰을 뿐입니다. 검찰의 과거의 수사권을 모두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지금 10% 정도밖에, 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0% 정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난리를 핍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은 이겁니다. 마약, 조폭, 깡패, 무고, 위증은 경찰만 수사하기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위증, 무고, 마약, 조폭.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경찰의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조직적이고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에 가담을 하자. 무고, 위증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알기가 힘들다. 이건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잘 아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이 수사해야 될 그런 범죄 성격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 그 법안이 엉터리 법안이지만 한동훈 장관은 그 법안의 취지도 살려서 가장 꼭 필요한,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부분만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게 북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마약을 비호하느냐, 마약 비호당이냐, 이런 지금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KBS 수신료, 마약 사범을 때려잡는 마약 수사, KBS 수신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말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의사를 표시해준 송은재TV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민의 여론이 모아져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통령실이 찾기에 나섰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맡고 있는 이 민주당은 이제는 범죄 비호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